문화방송이 연속 보도 중인 월성원전 3중 수소 문제와 관련해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뻥튀기 정치적 가짜뉴스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 문화방송은 일부 야당이 지역방송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포항 수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해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한 수협 지점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포항 문화방송이 연속 보도 중인 월성원전 3중 수소 문제와 관련해 한 야당 정치인이 뻥튀기 가짜뉴스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 문화방송은 지금껏 지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는데요. 일부 야당이 지역방송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부지가 포항 문화방송은 지난 7일부터 삼중수소 누출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균열, 감마액종 방사성 물질 누출 의혹 등 월성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보도를 잇따라 방송했습니다. 포항 문화방송은 이번 보도를 통해 월성원전 내 심각한 방사성 물질 누출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원전 안전 문제를 정치판에 끌어들여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이번 사태의 발단을 포항 MBC로 규정하고 뻥튀기하고 침소봉 대한 정치적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의 발단이 어딘지 아시죠? 포항 MBC입니다. MBC에서 뻥튀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침소봉되고 조금 더 얘기하면 정치적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또 포항 MBC가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삼중수소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원전과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에 관한 물타기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매우 높다고 여겨지고요. 하지만 포항 문화방송의 이번 보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작성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한수원도 삼중수소 누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등 주요 설비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 중이며 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의 누출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가짜뉴스다라고 해버리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는 다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건데. 포항 문화방송의 방송 권역에는 월성과 한울원전 등 12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성은 지역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 문화방송은 지금껏 방사능 누출 사고,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의 주제를 적극 보도해왔고 2014년 삼중수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월성 1호기 가려진 진실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지역의 방송이 충실하게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에 계시는 정치인들이 지역 방송이라고 무시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포항 문화방송은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지역 언론인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근거 없이 정치적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 포항 문화방송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수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해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상주 열방센터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던 중 포항 수협 직원 1명이 확진됐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의 수협 직원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들과 접촉한 포항 지역 수협 지점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감염됐는지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을 응원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챌린지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자치분권 응원회 챌린지에 동참한 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과 이선호 울주군수를 지명했고
서호대 의장은 다시 정혜종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지명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의 정책 전문 인력 충원과 사무직원 임용권 이양,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신설에 따른 지원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교실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느새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예년처럼 축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떠들썩한 졸업식은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을 달래며 조용한 이별을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오랜만에 같은 반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졸업하는 날이라 학사복에 학사모까지 갖추고 앉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강당에 부모님과 가족을 초대한 가운데 축제 같은 졸업식이 펼쳐졌지만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며 치러야 합니다. 후배들의 축가도 없고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도 교내 방송을 통해 듣습니다. 꿋꿋하게 잘 이겨내어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여러분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거리두기 때문에 졸업사진 말고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2년 전, 3년 전 마스크 없이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부모님과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든 친구와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커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6학년 생활 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해마다 제자와 아쉬운 이별을 맞게 되는 교사에게도 이번 이별은 유독 서운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서 내년에는 같이 부대 낄 수 있고 같이 허그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졸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초순까지 초중 고등학교에서 차례로 졸업식이 열리는 가운데 원격 수업을 하듯이 온라인으로 식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졸업식 풍경. 과거와 모습은 달라졌지만 이별의 아쉬움과 앞날에 대한 따뜻한 격려는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의 울진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돼 빠르면 내년 초에 개장합니다. 울진군은 2016년부터 3년간 마리나항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마쳤고 2단계로 관리 건물과 해상 계류장, 해양체험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내년 초 2단계 공사가 끝나면 후포 마리나항은 305척의 선박을 댈 수 있는 규모로 커지며 기존에 운영하던 요트 체험과 윈드서핑 등 해양 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합니다. 한편 울진 후포항을 비롯해서 울릉 사동항과 포항 형산강 하구에 마리나 시설이 3곳 더 설치돼 경북 동해안 마리나 시설은 모두 8곳, 계류 시설 규모는 541척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영덕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영덕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류형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억 원 규모며 카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10% 할인 판매하며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100억 원 규모로 10% 특별 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상품권은 2,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의회에 승인을 신청했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울진 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9월에도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 수는 11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천 명 줄었습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농림업, 건설업 순서로 많이 줄었습니다.
경북은 138만 5천 명으로 3만 3천 명 줄었고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의 고용률은 57.5%로 0.1%포인트 상승했고 경북은 59.7%로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 재난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연수 확대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기후변화 환경재난, 생물 다양성, 에너지 자원 재활용 등 분야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교육 주체에 대한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도내 초중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해 학교 환경 교육 강화를 위한 녹색 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4년 3월까지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체험센터를 구축해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최근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저녁 9시 이후 손님을 받았거나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지침을 어긴 일반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위반이 경미한 20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 및 단란주점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저녁 9시 이후 손님을 받은 음식점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주시는 식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이 늘고 있는 아이스팩이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지적되자 재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주시는 황성동과 용강, 동천, 선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한 아이스팩은 경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세척 건조한 후 전통시장에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팩은 습기를 흡수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분자 물질로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